정부가 21일 북한 영유아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 지원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8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얼마겠습니까? 90억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도적 지원이고 뭐고 그런 거 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좀 뒤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것도 지금 언급을 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뒤에 그런 거 쭉 나올 텐데요. 그런 걸 왜 하려 할까요?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그 초강력 그 어떤 제재법이라 그것도 그렇고 또 유엔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봐도 그게 어려울 텐데 왜 그 자꾸 하려고 할까요? 마음이 염원이니까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할까? 아니면 대화 이런 걸로 무엇을 풀어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지지 세력을 원하는 바도 좀 들어주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까요? 지지 세력이 남북관계 개선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데 전혀 내몰라라 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아무튼 이제 이것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걸 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인도적 지원 같은 건 국제기구에서도 한다 만다 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지원을 해도 그 지원한 그 금액이 실제적인 자리에 쓰여지기보다는 다른 데 쓰여진다. 군사비로 전용된다든지 이렇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건 예로부터 계속 그랬어요. 설령 정확하게 요구한 곳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쌀을 지원한다 하면은 그 군대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군 먹으라 주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북한 주민 주라고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북한군의 쌀이 창고에 쟁여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죠. 왜? 북한군이 그 쌀을 직접 가지고 가서 먹지 않아도 그만큼 이제 북한 당국에서 군에 지원할 쌀을 주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보충해 준 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역대로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적에게 군자금을 댄 역사는 없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정부가 편성한 협력기금이다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거기에 금강산 관광재개와 백두산 관광 개시 그리고 수산업 협력, 경제특구 개발 뭐 대북 투자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거죠. 20일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뭐 이런 거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만약에 그와 같이 돼서 이루어진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난달 이제 8월 달에 29일에도 남북협력기금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어요 이야기가. 그렇다면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금강산, 백두산, 뭐 관광, 수산업 협력 이런 데 쓰여진다면 이것은 뭐겠는가? 그것은 지금 유엔 결의 위반 아니냐?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유엔에서는 이제 6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로 그 2375 북한과 합작 사업 자체를 이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로 분류된 공공 인프라 사업도 유엔 제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반 그 소지가 크고 또 한 가지 미국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강력한 대북 제재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발의돼가 통과한 것보다 훨씬 강한 거죠. 미국 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원유 일체 잠그는 것이고 북한의 수산업 그것도 협력이든 뭐든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장을 사고 거기서 어업을 하고 세금을 북한 당국이 내고 이제 중국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고 저런 거 일체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를 쓸 수도 없고 투자도 못하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완벽하게 맞게끔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의회에서 결의된 거는 안보리 것보다 한층 세죠. 근데 안보리 것만 해도 북한하고 합작 같은 걸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위반 소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한국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29일인데요.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철도 도로 인프라 구축 등 경협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2,480억 달러가 편성됐다. 이거 이제 8월 29일 이제 통일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제 풀리고 개선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제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제 3권역으로 나눈다 이거죠. 동해권은 에너지 자원 벨트 구축을 위해 가지고 금강산 관광지구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간 에너지망 연계시키고 남북 러시아까지 있는 이제 에너지 철도 전력망 구축하고 또 낮은 특구 북한 중국 너 이제 접경 지역 중심 공동 개발 사업 추진하고 뭐 이런 거죠.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 평양 남포 개성공단을 연계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독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부산에서 이제 또 베이징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여기에 DMZ 지금 휴전선 말이에요. 거기를 환경 관광벨트 조성한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는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개선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조금 통화하고 대화 좀 하고 메시지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고 웃고 그러면 개선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근본 뼈대는 그대로 살아있고 진행 중인데 어떤 것을 개선이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버리고 그 정도 돼야 개선이라 할까요? 아니면 대화 좀 하면 개선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금강산 사업 재개 이후 설악산 그러니까 금강산 사업도 재개죠. 관광 벨트를 구축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DMZ 이 휴전선을 생태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참 남북이 정말 평화를 하고 모두가 안전해지고 전쟁 안 하고 서로를 공격해 가지고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기 속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북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끊고 대사를 지금 추방하고 있어요. 대사를 모든 거래를 다 중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 파괴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역 파괴 이야기까지. 물론 그거는 그만큼 강력한 수사를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은 그 상황이 있다 이거죠. 아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건 명쾌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겠냐? 자 그렇게 되면 뭐를 감수해야 됩니까? 지금 요즘 현 정부에서 대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핵화 될까요? 대화로? 북한이 핵을 이 지경 와서 포기할까요? 수십 년 수백만 굶어 죽으면서 핵무장을 이제 완료 단계인데 여기서 대화해가지고 핵무기 포기하겠습니까?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말 안 되죠. 단순히 체제 보호용이라면은 뭐 어쩔 수도 있는데 이건 체제 보호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핵무장을 해서 미국이든 어디든 전부 견제하고 이제 핵무장하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 주도로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북한 주도로 한국을 통일하겠다. 그럼 이제 체제는 이제 북한 체제 통일인데요. 그것을 영원한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과정에서 대화한다고 포기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뭐 북한에서 남북 통일 포기하면 모르지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이야기야 거기는. 그러면 대화를 주장하면 대화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대안이 나와야 돼요. 북한이 비핵화 안 하고 핵 포기 안 할 때 대화를 하고 한국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한국과 안전을 위해서 무슨 구상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고 앞도 뒤도 없이. 그런 것이 또 안 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죠. 그래 좋소. 핵무장 인정하겠소. 대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전부 개발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오케이 하면은 순풍 분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 입장에는 뭐가 되지요? 완전히 주도권이 북한한테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물 쪽쪽 빨아먹을 수도 있고 조공받아가면서 지시해가면서 여차하면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지시해가지고 한국의 추종 세력 동원해서 정치도 엎을 수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북한 주도로 그냥 통일해 버릴 수도 있고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네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해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남북이 인프라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화합해가지고 살 수 있냐 이 구상을 하고 연구하고 이것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전부 구상해놔야 된다 이렇게 봐요. 북한을 어떻게 다 개발할 것인가. 북한 땅을 개개인한테 나중에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또 어떤 부지는 어떻게 빼내가지고 그건 공장 부지다 공공시설을 할 것인가. 철도는 어디로 내고 길은 어디로 내고 이런 것은 이제 전부 설계는 다 해놔야 됩니다. 그것은 좋게 해가지고 아부성으로 풀어져가지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한국이 압도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북한 주민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저항을 막고 그리고 모두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고 전 세계 투자가 들어와서 큰 무리 없이 북한을 개방해서 개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다 설계를 해놔야 된다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튼 어찌 됐든 적에게 군자금을 주는 애는 수천 년 역사에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찌 됐든 간에 군자금을 대줬어요. 그동안에 어떤 명분으로든 지금까지 쭉 그래왔잖아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중지했지만 그 전에 어떤 명분으로든 주어지고 있었어요. 인도적인 차원이 됐든 어디 무슨 공단을 열었든 무슨 관광을 했든 다 그 돈이 결국은 핵 만드는데 보조작용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또 수억 달러씩 뭉텅이 돈 넘어가면서 또 그렇게 되고 그런 거 가지고 다 통치자금으로 썼잖아요. 뭐 어쩌니 해도 결국은 우리 한국이 북한 핵 만들라고 열심히 도와준 것이죠. 자, 그래 놓고 그 화살이 딱 지금 날라오니까 이걸 어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도 이걸 어째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는 그나마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일러서 뭐라 그럽니까? 안보 불감증. 그렇죠. 아무튼 간에 적에게 군자금을 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전개되던 지금 세계 추세하고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힘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국민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안 그렇다고요? 한국 국민이 원했잖아요. 탄핵할 때 지지가 그냥 엄청 났고 잘한다고 꼭 한국 국민이 원한 거 아닌가요? 선거에도 표 누구 찍습니까? 미국 사람이 찍었어요? 어찌됐든 한국 사람이 찍었죠. 그리고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일본 사람이 한 겁니까? 한국 기자들이 한 거고 한국 편집국에서 편집한 거고 그래요. 언론기관 다 한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 국민들이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원한 대로 잘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들어도 어떡합니까? 다 내가 바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두
생각하는 것이 남한테 안 가고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인사들 중에서 어떤 일로 수사받고 해보세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세월이 무상하다고, 내가 왜 탄핵에 참여했을까 하고, 응? 그래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런 경우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다가오든 전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무엇을 봐야 돼요. 어떤 게 이기겠는가 하고, 자기를 위해서 국가는 좀 놔두고라도, 사실은 국가가 튼튼해지고 잘 되고 경제가 돌아가면 누구 이깁니까? 그거 자기 이기죠. 그게 안 되면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가 손해인가 그거 보라 이거예요. 모든 게 저게 나한테 이길까 손해일까 이러고. 그리고 이제 좀 상층부에 높은 분들 또 생각해 봐야죠. 이래 되고 저래 되면 내한테 이길까 손해일까. 그런데 눈앞에는 이긴데, 자, 세월이 가고 이런 일이 겹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매수 뒤를 보면은, 매수 뒤에입니다. 그때는 내한테 이길까 손해일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 국가가 딱 안보가 안정되고 경제가 튼튼해지고 기업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고 모두가 공평하게 재판받고 모두가 공평하게 이익이 주어진다면 그건 누구에게나 다 이익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우선 당장 내 앞에 조금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수 뒤를 보고 과연 내 위치가 아니면 내가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 판단해야 돼요. 판사도 검사도 국회의원도 모두가 어느 길이 나한테 사는 길일까, 내가 그래도 숨쉬고 살 수 있을까 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국민 모두가 그래야 돼요. 하나같이.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또 끝냅니다. 그리고 좀 뒤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것도 지금 언급을 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뒤에 그런 거 쭉 나올 텐데요. 그런 걸 왜 하려 할까요?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그 초강력 그 어떤 제재법이라 그것도 그렇고 또 유엔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봐도 그게 어려울 텐데 왜 그 자꾸 하려고 할까요? 마음이 염원이니까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할까? 아니면 대화 이런 걸로 무엇을 풀어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지지 세력을 원하는 바도 좀 들어주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까요? 지지 세력이 남북관계 개선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데 전혀 내몰라라 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아무튼 이제 이것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걸 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인도적 지원 같은 건 국제기구에서도 한다 만다 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지원을 해도 그 지원한 그 금액이 실제적인 자리에 쓰여지기보다는 다른 데 쓰여진다. 군사비로 전용된다든지 이렇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건 예로부터 계속 그랬어요. 설령 정확하게 요구한 곳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쌀을 지원한다 하면은 그 군대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군 먹으라 주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북한 주민 주라고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북한군의 쌀이 창고에 쟁여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죠. 왜? 북한군이 그 쌀을 직접 가지고 가서 먹지 않아도 그만큼 이제 북한 당국에서 군에 지원할 쌀을 주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보충해 준 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역대로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적에게 군자금을 댄 역사는 없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정부가 편성한 협력기금이다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거기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백두산 관광 개시 그리고 수산의 협력, 경제 특구 개발, 뭐 대북 투자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거죠. 20일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 뭐 이런 거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만약에 그와 같이 돼서 이루어진다. 이든 어디든 전부 견제하고 이제 핵무장하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 주도로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북한 주도로 한국을 통일하겠다. 그 이제 체제는 이제 북한 체제 통일인데요. 그것을 영원한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과정에서 대화한다고 포기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뭐 북한에서 남북 통일 포기하면 모르지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이야기야 거기는. 그러면 대화를 주장하면 대화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대안이 나와야 돼요. 북한이 비핵화 안 하고 핵 포기 안 할 때 대화를 하고 한국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무슨 구상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고 앞도 뒤도 없이. 그런 것이 또 안 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죠. 그래 좋소. 핵무장 인정하겠소. 대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전부 개발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오케이 하면은 순풍 분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 입장에는 뭐가 되지요? 완전히 주도권이 북한한테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물 쪽쪽 빨아먹을 수도 있고 조공받아가면서 지시해가면서 여차하면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지시해가지고 한국의 추종 세력 동원해서 정치도 엎을 수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북한 주도로 그냥 통일해 버릴 수도 있고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네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해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남북이 인프라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화합해가지고 살 수 있냐 이 구상을 하고 연구하고 이것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전부 구상해놔야 된다 이렇게 봐요. 북한을 어떻게 다 개발할 것인가. 북한 땅을 개개인한테 나중에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또 어떤 부지는 어떻게 빼내가지고 그건 공장 부지다 공공시설을 할 것인가. 철도는 어디로 내고 길은 어디로 내고 이런 것은 이제 전부 설계는 다 해놔야 됩니다. 그것은 좋게 해가지고 아부성으로 풀어져가지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한국이 압도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북한 주민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저항을 막고 그리고 모두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고 전 세계 투자가 들어와서 큰 무리 없이 북한을 개방해서 개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다 설계를 해놔야 된다.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인도적 지원 같은 건 국제기구에서도 한다 만다 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지원을 해도 그 지원한 그 금액이 실제적인 자리에 쓰여지기보다는 다른 데 쓰여진다. 군사비로 전용된다든지 이렇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건 예로부터 계속 그랬어요. 설령 정확하게 요구한 곳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쌀을 지원한다 하면은 그 군대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군 먹으라 주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북한 주민 주라고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북한군의 쌀이 창고에 쟁여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죠. 왜? 북한군이 그 쌀을 직접 가지고 가서 먹지 않아도 그만큼 이제 북한 당국에서 군에 지원할 쌀을 주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보충해 준 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역대로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적에게 군자금을 댄 역사는 없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정부가 편성한 협력기금이다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거기에 금강산 관광재개와 백두산 관광 개시 그리고 수산의 협력, 경제 특구 개발
뭐 대북 투자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거죠. 20일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 뭐 이런 거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만약에 그와 같이 돼서 이루어진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난달 이제 8월 달에 29일에도 남북 협력 기금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어요, 이야기가. 그렇다면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금강산, 백두산, 뭐 강강 수산업 협력 이런 데 쓰여진다면 이것은 뭐겠는가? 그것은 지금 유엔 결의 위반 아니냐?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유엔에서는 이제 6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로 그 2375 북한과 합작 사업 자체를 이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로 분류된 공공 인프라 사업도 유엔 제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반 그 소지가 크고, 또 한 가지 미국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강력한 대북 제재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발의돼가 통과한 것보다 훨씬 강한 거죠. 미국 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원유 일체 잠그는 것이고, 북한의 수산업 그것도 협력이든 뭐든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장을 사고 거기서 어업을 하고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은 그 상황이 있다 이거죠. 아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건 명쾌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겠냐? 자, 그렇게 되면 뭐를 감수해야 됩니까? 지금 요즘 현 정부에서 대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핵화 될까요? 대화로? 북한이 핵을 이 지경 와서 포기할까요? 수십 년 수백만 굶어 죽으면서 핵무장을 이제 완료 단계인데 여기서 대화해가지고 핵무기 포기하겠습니까?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말 안 되죠. 단순히 체제 보호용이라면은 뭐 어쩔 수도 있는데 이건 체제 보호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핵무장을 해서 미국이든 어디든 전부 견제하고, 이제 핵무장하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 주도로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북한 주도로 한국을 통일하겠다. 그 이제 체제는 이제 북한 체제 통일인데요. 그것을 영원한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과정에서 대화한다고 포기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뭐 북한에서 남북 통일 포기하면 모르지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이야기야 거기는. 그러면 대화를 주장하면 대화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대안이 나와야 돼요. 북한이 비핵화 안 하고 핵 포기 안 할 때 대화를 하고 한국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무슨 구상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고 앞도 뒤도 없이. 그런 것이 또 안 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죠. 그래 좋소, 핵무장 인정하겠소. 대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전부 개발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오케이 하면은 순풍 분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 입장에는 뭐가 되지요? 완전히 주도권이 북한한테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물 쪽쪽 빨아먹을 수도 있고 조공받아가면서 지시해가면서 여차하면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지시해가지고 한국의 추종 세력 동원해서 정치도 엎을 수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북한 주도로 그냥 통일해 버릴 수도 있고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네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해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남북이 인프라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화합해가지고 살 수 있냐, 이